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도 곳곳에서 충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금융위기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공인중개사들 경쟁이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 경쟁 속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 전화를 주셨어요. 어떤 경우냐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이 임대인 혹은 매도, B 부동산이 임차인 혹은 매수. 그래서 A, B 부동산이 같이 집을 봤는데 B 부동산이 A 부동산 물건을 보고 저녁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죠. 혹은 명함을 끼워 놓거나 뭐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래서 이 A 부동산을 배제하고 내가 손님이 있으니 나하고 같이 하자라고 B 부동산이 제의를 하는 거죠. 이 A 부동산을 빼고 B 부동산이 자기하고 직접 거래를 하자고 찾아가는 거죠. 이런 케이스. 자, 이런 케이스에서 이 A 부동산에 있던 그 매도인 분께서 이런 경우에도 수수료를 줘야 되냐? 나는 A 부동산에 의뢰했지 B 부동산에 의뢰한 건 아닌데 B 부동산이 A 부동산을 빼고 자기하고 계약을 하자 그러니 그러면 나는 B 부동산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냐? 요거에 대한 문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개 수수료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의뢰하지 않은 부동산이 나한테 와서 내가 물건을 내놓은 부동산을 배제하고 자기하고 계약을 하자 그러면 중개 수수료 안 주셔도 됩니다. 내가 내놓은 부동산을 배제하고 자기하고 계약을 하자고 하는 이런 B 같은 부동산이 있으면 계약하세요. 계약하시고 중개 수수료 안 주시면 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그냥 A 부동산에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대부분 판례로 나와 있어요. 내가 물건을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와서 계약을 했을 때 확인설명서 다 쓰고 확인설명서란에 수수료까지 다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줬어도 그 수수료 안 줘도 된다고. 이게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고요. 근데 대법원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할 의무 없다. 그래서 대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왔고 그 판결 내용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링크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배제하고 저녁에 가서 초인종을 누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의뢰한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와서 초인종을 눌러서 나하고 하자라든가 뭐 어떤 다른 제안을 한다거나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의뢰한 부동산하고 같이 우리 집을 봤는데 내가 의뢰한 부동산은 빼고 자기하고 직접 거래를 하자. 이거는 양인이잖아요. 양인. 그쪽이 양인 짓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당하게 대접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양인은 양인답게 대접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양인으로 대접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의뢰한 부동산에다가 계약 다 끝나시고 오라 그러셔서 중개 수수료 서로 협의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깔끔합니다. 내가 의뢰한 부동산을 빼고 자기하고 계약하자고 그러는데 양인이니까 똑같이 양인으로서의 대접을 해주시면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대하거나 악의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양인은 양인답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속중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속중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뢰받은 물건 정말 내 돈 들여서 광고 열심히 할 거예요. 영상도 찍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의뢰받은 물건을 홍보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중개 제도예요. 내가 열심히 중개를 하면 다른 부동산들이 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명함을 붙이거나 나하고 하자고 할 텐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 물건을 의뢰받은 부동산은 광고비대로 드리고 시간과 노력을 다 드리고 다른 부동산이 계약은 다른 부동산이 하고 수수료도 다른 부동산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홍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홍보를 하면 내가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 뭐 임대 놓기도 쉽지 않고 매매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홍보를 잘하는 부동산에 내 집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줘 라고 전속을 줄지
아니면 전속 중개 제도는 싫고 100군데 부동산에 내 집을 내놓고 싶은 경우, 이 경우에는 홍보 잘하는 곳에 홍보비를 주면 되죠. 홍보비를 주고 내 집에 대한 장점을 열심히 알리고 그 다음에 100군데 부동산에 내놓든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홍보를 잘하는 부동산에 전속을 주시거나, 아니면 홍보를 잘하는 부동산에 홍보 수수료를 주고 100군데 부동산에 내놓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홍보비도 드리기 싫고 전속도 주기 싫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 부동산들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하고 가서 보고 저녁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부동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양이잖아요, 양.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드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기저기 홍보를 많이 하는 부동산들은 저녁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부동산, 명함을 꽂아놓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들한테 항상 물건을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홍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는 시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면 다른 부동산들은 다 저희 부동산을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못하는데 우리는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서 정보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은 같은 경쟁인데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욕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거밖에 없다고요. 지금 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저희가 또 림파밀리에 대방 3차, 옥정, 회천 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니까 다른 부동산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기 부동산 손님이 우리 영상을 보고 자기한테 와서 저희 유튜브를 보여주는데 그 부동산은 공포를 느끼겠죠. 아, 이 손님이 저 유튜브 부동산에 가서 거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희 유튜브를 알고 있는 부동산에 가서 보여주시지 마시라고. 괜히 욕하고 빈정상한다고. 다른 부동산들은 저희 부동산들하고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업종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전 이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적은 그냥 적이고 동지는 그냥 동지예요. 네. 저는 적은 적이고 그냥 동지는 동지입니다.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더 욕을 많이 먹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또 부동산들이 다툼이 잦아요. 부동산끼리 집 보고 저녁에 가서 누르고 명함 꽂아놓고, 네이버에서 보고 가서 명함 꽂아놓고. 여러분들도 불편하시잖아요. 내가 어느 부동산에 물건을 내놨는데 네이버에 내 집이 나와 있는 걸 확인했어. 그랬더니 누군가 명함을 꽂아 스티커를 붙이고 초인종을 눌러서 자기도 물건을 달래. 불편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군데 부동산에 전속을 주자니 불안해. 그리고 다른 부동산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집 못 판다고 막 옆에서 뭐라 그러고 자기도 달라고 그래. 근데 가격을 막 후려쳐. 빈정은 상하는데 팔기는 팔아야 되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처럼 홍보 잘하는 부동산에 전속을 주시거나 저희처럼 홍보 잘하는 부동산에 광고비를 주세요. 광고비를 주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그러고 나서 그 홍보 영상을 100군데 부동산에 다 뿌리세요. 물건을 다 주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집 빨리 임대 놓을 수 있고 빨리 팔 수 있어요. 가격만 맞으면. 집이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안 맞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격과 살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이 금리 상황에 따라 틀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틀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 틀리고, 새 아파트냐 구 아파트냐에 따라 틀리고, 그런 외부 환경적인 요소로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집이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안 팔려도 팔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그 가격에 적응한 거예요. 그 가격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팔리는 거고, 여러분은 그 가격이 받아들여지기 않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파는 게 아니에요. 안 파는 거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네이버에서 가장 싼 가격을 보고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가격을 봐요. 이 두 개는 협의가 안 돼요. 저는 이런 경우에 협의가 돼서 계약이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경우에 계약이 되냐. 이 가격이 수긍이 될 때.
이 가격이 내가 납득이 될 때, 내가 생각한 가격이 포기가 될 때, 이때 계약이 되는 거지.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싼 가격에 살려고 그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비싼 가격만 쳐다보는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협의가 되냐고요. 가장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눈높이에 맞으려고 그러면 가격을 더 줘야 된다는 거를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팔려고 하시는 분도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받아들였을 적에 이때 계약이 되는 거지, 협의로 계약이 되는 거는 저는 못 봤어요.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계약서가 쓰여지게 되고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 월세가 되고 전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당부드렸어요. 내가 내놓지도 않은, 의뢰하지도 않은 부동산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저쪽 부동산 빼고 나하고 계약합시다. 그럼 내가 더 좋은 조건 해줄게.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주셔도 됩니다. 내가 의뢰한 계약 다 끝나시고 내가 의뢰한 부동산한테 수수료 주세요. 협의하셔서. 그러면 내가 처음에 내놨던 부동산하고 의리도 지킬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고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양아치 부동산이 와서 저 부동산 빼고 나하고 하자, 그런 양아치 부동산하고 똑같이 양아치가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내놓은 부동산에 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 대금을 알리고 수수료를 줬잖아요. 어찌됐든 경기가 어려우면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이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속중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역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속중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전속중개 제도가 도입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방식에 완전히 물이 쭉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방식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임대차를 놓기에 조금 어려움에 있고, 그 다음에 집을 파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현실 가격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 가격에 계약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잘 안 팔리거나 혹은 임대차를 놓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 이런 분들은 홍보 잘하는 부동산에 전속을 주시거나 혹은 내 집을 잘 설명해 줄 이런 홍보 잘하는 부동산을 골라서 영상 제작비를 주고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 홍보 영상을 가지고 100군데 200군데 부동산에 내 집을 내놓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쓰시면 집을 파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속중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 잘하는 부동산, 광고 잘하는 부동산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언제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동산들은 아무도 홍보를 하지 못하고 또 홍보를 하지 않는데 저 부동산만 자꾸 홍보를 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다른 부동산들은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홍보를 하면 다른 부동산에서 가서 그냥 계약을 해버리고 나는 홍보만 열심히 해주고 계약은 다른 부동산이 하고 수수료도 다른 부동산이 가져가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하는 부동산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홍보를 하는 부동산들은 홍보를 하지 않는, 홍보를 하지 못하는 부동산들한테 항상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고 욕을 먹고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도 부동산을 하는데 저희 홍보 영상을 가서 그 부동산을 보여주면 그 부동산은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욕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시기할 수밖에 없죠. 내 손님이 다 지금 그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속중개 제도가 아닌 이상 공인중개사들이 광고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그 부동산에 전속을 주시거나 혹은 광고비를 주시거나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한다는 의지, 그 다음에 지불을 하면 당연히 부동산들은 여러분의 물건을 광고 열심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전속이니까. 내가 광고를 해서 다른 부동산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다른 부동산하고 계약하지 않고 저하고 계약할 거니까, 저한테 수수료 줄 거니까 당연히 열심히 광고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현실의 가격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이 잘 안 팔린다, 이럴 경우에는 홍보를 잘하는 부동산에 전속을 주시거나 아니면 홍보 영상을 제작 의뢰를 맡기고 그 홍보 영상을 바탕으로 많은 부동산에 물건을 중개를 의뢰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